자, 이 흐름을 이제 좀 비어있는 부분들을 고1 교육청에서 채워주려고 하셨고,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내신 시험 범위 없어도 다루는 게 있겠지만 수능 대비로도 필수 배경 지식이니까 잘 다뤄주시면 좋겠고, 자, 수혜 법칙에 따르면 어떤 상품 가격 변화에 따라 상품의 수요는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아이폰 가격이 절반 가격이 되면 내가 뭐 이제 한 대밖에 못 사던 돈이 있다 하더라도 두 대를 살 수 있는 거잖아. 반면에 가격이 올라버리면 못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격에 따라 상품의 수요량은 변하고, 자, 그럼 봐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가지야. 여러분이 얘를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지문에 언급이 되든지야. 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자, 그렇지. 탄력적이라는 워딩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고1인데 알기 어렵거든. 자, 탄력적의 정의가 뭐니?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 변화가 민감하면 탄력적이야.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민감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래. 그럼 봐. 탄력적과 비탄력적을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단락 내용을 여러분 나름대로 재처리를 하실 거고, 노트 받았나요? 얘들아, 국어 노트 꺼내봐. 국어 노트 꺼내봐. 자, 그래서 국어 노트에 필기하시고, 자, 저 따라올게요. 국어 노트 없는 사람 손? 다 있지. 자, 같이 갈게요, 여러분. 자, 봐. 자, 1달러고 우리가 구조 처리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처리를 하실 거거든? 지금 30초 드릴 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제 거 보고 베끼지 말고 여러분이 쓰셔야 돼. 자, 같이 볼게요, 얘들아. 1달러 내용은 위에 있는 흰색 글씨로 쓰시는 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번 고3에서 1페이지부터 틀린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왜 틀리는 거냐면, 이렇게 그래프도 결국에는 텍스트다, 정보 처리다, 국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이런 걸 놓쳤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결국 경제학과는 수학과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걸 익숙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여러분 학교는 어차피 수시에서 이득은 보긴 봐요.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거야. 그런 건 알아서들 잘 선택하고 계실 텐데,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수능형으로 나온다는 거. 자, 문학을 수능형으로 요즘 느낌으로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학은 약간 내신 스타일도 나와.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문학을 내신 스타일로 냈을 때 어떤 접근이 될지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제 오늘 다시 독서로 돌아와서 이게 여러분 서술형이나 수능형으로 출제됐을 때 어떻게 나올지를 대비하실 건데, 일단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얘를 서술형 대비로 하나의 문장 형태로 쓰는 거 해보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1단락을 문장 형식으로 요약도 하셔야 돼. 그런데 그걸 문장 형식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표 처리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 처리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대는 아니겠지만 2, 3년 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탄력적인 그래프와 비탄력적인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 빨간색 그래프가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니? 얘들아, 봐라. 뭐가 뭐의 변수니?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잖아. 자, 얘를 x, 얘를 y의 함수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 변화 델타 x라고 쓰고 수요량 변화 델타 y라고 쓸 수가 있겠지. 결국 무슨 얘기야? 기울기인 거야. 자, 그럼 봐.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 기울기로 정의된 애들은 결국 무슨 얘기야? 민감하다? 얘가 1일 때 많이 변한다, 1일 때 적게 변한다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다, 작다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큰 애 작은 애로 분류해 보시니까 누가 더 크니? 기울기의 절대값은 녹색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탄력적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 얘가 비탄력적인 애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이해가 힘드실 수 있는데 그건 차차 여러분 이과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잡히실 거고, 여기까지 그래프라든지 처리가 가능하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니? 저는 이게 여러분 학교에 되게 좋은 조음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한 어머니가 저한테 상담을 했었는데, 워낙 내신 따기 힘드니까 일반고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장단점이 극명해. 얘들아, 이과에서 문과로 갈 수는 있어. 근데 문과에서 이과로는 못 가. 사탐에서 과탐으로는 도망갈 수가 없어. 근데 과탐에서 사탐으로 넌 할 수가 있어. 어차피 여러분 내신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다른 일반고 내신은 더 짧게 남았어. 일단 여러분 내신까지 버티시고, 어차피 친 내신, 글쎄 내 생각은 그래요. 기말 때 변화에 적응하는 것보다 사실은 1학년 마치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그래서 혹시나 고민 중이시라면 그렇게도 생각을 해주시고. 자, 봐 얘들아, 이게 일반고 가면요 이런 기회가 아예 없어. 자, 결론 얘기하면 제가 틀렸어요. 잘 지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왜 저도 이런 부분을 헷갈리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x에 따라서 y값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봐봐. 가격에 따라서 양이 변하는 거니까 xy 축이 뭐 됐어 지금? 대칭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사실 그래프를 뒤집어 보면 빨간색이 x는 y에 대칭을 해봤을 때는 얘가 맞는, 나도 모르게 이게 대칭됐다는 걸 놓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있는 텍스트대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 변화가 큰 게 민감한 거면 가격 변화가 요만큼에서 요만큼 바뀌었을 때 y축은 봐봐 양은 이만큼 변화했잖아요. 네, 얘는 가격 변화가 똑같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안 변했잖아. 그러니까 이 녹색 그래프가 가격 수요량 변화가 덜한 거고 빨간색 그래프가 수요량 변화가 더 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텍스트 그대로 바라봐서 선생님 이게 지금 빨간색이 탄력이고 얘가 비탄력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고맙고. 자, 그래서 제가 실수한 이유까지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찍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하는 실수니까. 자, 그럼 왜 실수했는지까지 아셔서 객관적으로 쓰셔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다시 한번 들어봐 얘들아. 자, 우리가 일반적인 XY 그래프를 놓고 볼게. 자, X가 1단위 늘었을 때 Y가 1단위가 늘었다고 치자. 자, 반면에 X가 1단위 늘었을 때 Y가 2단위 늘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뭐가 탄력적이야? 얘가 탄력적인 거야. 얘는 상대적으로, 얘가 비탄력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야. 상대적으로.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 X를 넣어서 Y가 나오는 함수 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는 P에 따라서 Q가 변하는 관계인 거잖아. XY가 지금 뒤집혀 있는 거라고. 대칭이동 시켜 놓은 거라고. 그러면은 X는 Y에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대칭이동 시켰을 땐 얘가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래쪽에 누워있는 얘가. 기울기가 더 완만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X는 Y에 대칭이동을 시켰을 때 더 완만했던 애가 탄력적이 되는 거야. 수학이야. 차라리 대칭이동 평행이동 생각하시면 훨씬 쉬워. 근데 이해 안 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여러분 고2 안에 이해가 되실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고 됐니? 자, 다시 질문을 갑시다. 이달라 볼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자, 현관 펼쳐볼게 그러면. 대체재가 있으면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두 번째, 필요성 정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고, 세 번째,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영향을 준대. 자, 당연한 얘기지만 대체재가 있으면 거기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상품 수요는 가격 탄력적은 탄력적이래. 자, 무슨 얘기냐? 봐. 예를 들어 볼게. A의 가격이 변화했어. A의 가격이 올랐어. 그럼 이제 우리는 B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다면 B의 수요를 늘릴 수가 있어. 이해됐니? 그럼 당연히 A의 대체재로서 B의 수요가 늘었으니까 A의 수요가 줄어버리죠. 됐어? 자, 그렇게 A와 B가 거의 동등한 기능을 갖는 대체제였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B의 수요로 늘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대체제가 돼서 당연히 탄력적이 될 거야. A의 수요가 확 줄어버리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확 줄어버리니까.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가린, 달걀 내는 그냥 예시인 거죠. 자, 2단락 볼게. 필요성 정도래요. 필수재의 수요는 가격 탄력성 대체적으로 비탄력적인 반면에 사치재 수요는 탄력적이라는 거야. 자, 예를 봐봐. 두 번째,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예를 들면 밥은 먹어야 돼. 근데 가격이 오르더라도 걔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 즉, 식사. 가격이 올라. 하지만 수요는 유지해야 돼.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하지 않았으니 얘는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지출이 소득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사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소득 대비 가격이 이게 상대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역시 비탄력적이래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3단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표 처리하셔야 돼. 지금 처리하세요. 이 요소가 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인데 대체재가 있어버리면 가격이 올랐어 수요량이 확 줄어버릴 거 아니야. 대체재로 갈 거니까.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거고. 자, 반면에 필요성이 커.
그러면 가격이 올라도 사야 되니까 가격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가 없죠. 비탄력이야. 한 필요성이 작아. 안 사버리면 그만이죠. 가격이 올랐더니 수요량이 많이 줄어. 탄력적이라는 거야. 자, 세 번째. 소득 대비 가격이 엄청 크다고 봅시다. 그럼 가격이 오르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어. 소비량 줄어들 거니까 탄력적이고, 뭐 얼마 안 해요. 뭐 1,000원짜리 2,000원 올랐어. 뭐 그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좀 오르더라도 그런 애들은 뭐 사던 대로 살 거니까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달락의 세 가지 요인들 저렇게 인과관계로 잡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필기 정리해 주시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달락은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어떤 영향을 주는까지 받고 3달락으로 가서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계산 시기죠. A라고 나와 있다는 거 보니까 무조건 출제할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기울기와 절대값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 공식 가지고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묻고 답할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되겠대? 수요의 변화력을 가격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래. 자, 그래서 봤더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에 뭐가 들어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델타 X분의 델타 Y 꼴인데 얘는 X축 Y축이 대칭꼴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니까 대칭된 거니까 X는 Y에 대칭된 거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은 반대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 델타 P분의 수요량 변화율 델타 Q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거래. 됐니? 자, 그럼 봐봐. 이 P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간단하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써볼게. 여기서 이 1차 함수의 변화량을 구하든 또는 3차 함수의 평균 변화를 구하든 여기 있는 거 필기 안 해도 돼. 여기를 x1, y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 y2라고 했을 때 x축 변화량 어떻게 하니? x2-x1으로 이만큼으로 구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표현 대신에 뭐라고 쓰는지 보자. 기존 가격분의 가격 변화분으로 정의를 하겠대요. 근데 이렇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너희가 수식으로 써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존 가격에다가 P0라고 쓰고요. 가격 변화분에다가 제가 델타 P라고 적을게요. 다시 기존 수요량 Q0에다가 수요량 변화분 델타 Q라고 적을게. 그리고 절대값이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난이도 있게 나오면 이 공식을 완벽히 이해하는 꼴로 나올 건데 난이도가 있든 없든 이과 가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시고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써봤다가 정리하시고 예시에다 계산시킵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3단락 공식까지 나왔고 자, 4단락 볼게. 자, 고3이면 이제 여기서 한 2번 정도 더 나가는데 고1이다 보니까 여기서 끝냈어요. 자, 계속 볼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총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총 수입은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고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인데 이는 상품 가격의 거래량을 곱한 수치고 자, 다시 볼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총 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친대. 가격 탄력성이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무슨 얘기일까? 수입은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고 동시에 소비자의 지출액이야. 당연한 얘기죠. 판매했을 때 수입이 1될 것이고 샀으니까 지출액이 될 거야. 이는 상품 가격의 거래량을 곱했다. 당연하죠. 가격 100원짜리를 10개 샀어. 1,000원일 거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봐.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를 그만큼 줄일 수가 없으니까 P가 올랐는데 Q는 거의 그대로면 당연히 총 수입은 예전보다는 더 늘겠죠. 하지만 탄력적이면 가격이 늘었어. 수요를 줄여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예시까지. 그래서 아마 4단락도 지금 수요의 탄력성에 따른 수입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 공식까지 나왔으니까 저 따라오시면 여러분 3단락 4단락 공식 쓰시고 이 공식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 거예요. 힘 조절을 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고1이다 보니까 공식에 대한 힘 조절을 할 것 같긴 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고 자, 공식까지 지금 써보세요. 저기 있는 공식까지. 시작. 3단락의 공식이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자,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괜히 어려운 몇 참수 쓰지 말고 1참수 써볼게.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셨을 때 여러분 이 a의 이름은 기울기였잖아요. 기울기 정의를 어떻게 했지? 자, 여기 이제 두 점 있다고 했을 때 x1, y1, x2, y2에서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갈게요. 자, 봐.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배우셨어요? x2-x1분의 y2-y1이라고 배우셨고 이건 기본적인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정의였잖아. 그래서 이 델타의 기호도 이 직각삼각형의 꼴이라고 우리가 배우셨잖아.
그래서 이 삼각형 꼴이라고 우리가 배우셨던 거야. 그래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정의했죠. 자, 우리가 미분을 배우시면 얘를 뭐라고 배우니? x 증가분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니? x 증분이라고 써. 자, 그리고 x 증분은 다시 한번 델타 x라고 쓰기도 하지. 마지막 마찬가지로 y도 똑같으니까 제가 생략해서 빨리 쓸게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 기본적으로 이 꼴이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봐. P1, P2, Q1, Q2 빼가지고 분모분자 써서 변화율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기울기로 표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아시겠지, 이제? 이해되셨어? 자, 근데 봐.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을 P2-P1, 수요랑 변화율을 Q2-Q1이라고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갑자기 난 얘가 왜 튀어나왔나 싶었어요. 근데 식을 써보니까 알겠어. 봐봐. 기존 가격은 P1이지. 맞아? 그 다음에 기존 수요는 얼마야? 맞니? 맞아? 자, 그럼 봐. 일단은 얘네를 두 개를 나누면 그건 당연히 뭐예요? 기울기잖아. 맞아? 그러면 갑자기 P1하고 Q1은 왜 들어왔고 왜 같은지 설명이 되는 사람. 수학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걸 왜 같다는 거지? 라고.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자, 봐봐. 얘랑 왜 같은지 증명해봐. 좀 이따 시간 날 때 한번 하세요. 자, 그래서 이쪽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를 봤을 때 도대체 이 식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수식을 다시 써놓고 보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해놓고 보니까 바로 처리가 딱 됐고,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냥 아는 것 같으면 설명을 다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는 것 같아서 괴롭히고 싶어졌어.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니네가 생각을 해봐. 그걸 성장의 기회로 삼아. 그러니까 아는 거면 그냥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모르는 거니까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이걸 내가 알려줘 버리잖아. 니네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뺏는 거야. 니네가 성장의 길을 내가 뺏는 거야.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솔직히 10분, 20분, 30분을 고민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거 그렇게 고민하셨잖아. 세트게 쓰실 수가 있고 나중에 면접 가서 하실 얘기도 생겨. 이거는. 이런 기회들은 저는 세밀하게 면밀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모르시겠으면 오늘 수업 말미나 다음 주에 설명해드리고 아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 바로바로 설명을 해버릴게. 자, 그리고 4단락 내용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이나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탄력적일 때 총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왜? 가격이 올라도 수익량은 유지가 되니까 당연히 100개 쓰던 게 1000원에서 2000원 올랐으면 2배 수입이 늘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오른 만큼 수요량을 줄여버린대. 물론 수요량이 줄어드는 양에 따라서 수입이 늘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줄어드나 봐. 라고 일반적인 경우로 비유를 한 거야. 왜냐면 비탄력적의 정도에 따라서 얘는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비탄력적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 봐야지. 여기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Q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거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 이해하시고 필기 정리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이 공식 증명해봐. 왜 기존 가격분의 가격 변화를 기존 수요량분의 수요량 변화율을 각각 법무수꼴로 쓰셨을 때 왜 이게 같은 공식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건지를 수학으로 증명을 해봐. 그러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근데 니네가 이걸 헤매는 이유는 간단한 게 정보가 없어. 예를 들면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버리면 바로 설명이 돼. 이 정도 힌트 줄게. 나머지는 니네가 해.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좀 이따 공식 정리하고. 자, 33번 문제 풀자, 얘들아.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은 일단락 주제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세부 내용 일치가 아니라 이렇게 각 문단에서 중요한 정보 잡아간다는 거 확인하시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산출 방법은 공식으로 3단락에 나와 있죠.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익 산출 방법 4단락 주제 공식으로 나와 있지. 대체재 유무가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2단락에 나와 있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는 없어. 세 가지가 있었지, 2단락에.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각자 독립사건으로 존재하는 거지. C1과 C2의 관계, C1과 C3의 관계, C2와 C3의 관계 같이 조합의 경우의 수 세 가지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5번이 틀렸구나까지 오시면 되겠고 1, 2, 3, 4번은 주제로 5번 선지는 구조로 정답 선지 설계한 게 보이시죠? 됐니?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 가지 경우를 아예 분리를 해놨잖아. 잠깐 저 따라와 볼까요?
자, 봐봐. 대체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필요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소득분의 가격이 얼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1번, 2번, 3번이 다 독립사건으로 다루고 있지. 1번이 2번에 영향을 주고, 1번이 3번에 영향을 주고, 2번이 3번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2번이 1번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진 적은 없다는 거야. 이쪽으로 봅시다.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5번 끝이야. 좀 따라오지. 얘들아, 이게 나는 되게 니네가 신기해. 그러니까 이 칭찬이야. 칭찬인데, 처음에는 내가 지랄 좀 했을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이번에도 좀 실망이야. 존나 실망이야. 센중한테 질린 거야. 센중한테 질래 자꾸? 어떻게 중학생한테 질 수가 있지, 이 새끼들? 진짜 많이 실망이야, 그거는. 그래, 공부라도 열심히 해. 연애로 질 것 같으면, 연애로 중학생한테 질 것 같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하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학교를 4번 물어봤어. 중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긴 건 똑같이 생겼더라고. 자, 잡순이 그만할게요. 다시. 뭐라고? 잡순이 그만하고 다시 돌아올게, 얘들아. 봐. 복학생 아니지? 중3 복학생 아니지? 연하 맞지? 그러면 이제 정확한 거죠. 다시 봐, 이제. 또 내가 얘기했다고 하고 다니지 마라. 물론 내가 다 얘기했지만. 자, 다시 봐. 33번 이제 설명을 쭉 할 건데, 얘들아,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이제 3월달, 4월달에 너무 애기 같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새 6월 지나고 방학 지나니까, 일단 백분위가 30점 오른 애가 있어. 근데 걔가 요즘 학원을 안 오고 있어. 엄마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야, 얘 진짜 성장을 많이 했고 얘가 한 번 더 뚫어내면 최상위권 가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제 맨날 놀고 있대요. 그게 많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일단 와. 이 자리에 있어야 얘기를 안 하지. 이 자리에 있어야 내가 걔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안 할 텐데 이 자리에 없으니까 지금 내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야. 결석하시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100분위 30점 올릴 수 있었던 이유나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끼리 서로 뭔가 있어요.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도 얘기했잖아. 옆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가, 그 뒤에 있는 친구가 전교 2, 3, 4등이었다고. 한 애는 약사, 한 애는 고대 의대 의사, 한 애는 포항공대 나와가지고 지금 게임 만들고 있고 나는 이제 서울대 나와서 이거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내가 공부를 제일 못했고 하지만 쭉쭉 성장을 했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왜 평생 가냐면 진짜 순수하게 나랑 맞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 당장 여러분이 성인 돼서 만나잖아요. 계산을 해야 돼.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요? 센중한테 지잖아.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남고에서의 어떤 끈끈함이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돼. 남중남고 군대는 최악이지만 뭐 남고 정도까지는 난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쨌든 지지고 볶으셔야 되고 다시 필기잘 한번 해보시고 고민하는 시간까지 가져가셔도 좋겠고 다시 돌아올게 얘들아.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 묻는 건 주제고 구조다야. 그럼 1단락 주제, 2단락, 3단락, 4단락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5번 선지는 이 요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독립적으로 뭐가 대체제가 영향을 줘, 필요성이 영향을 줘, 소득분의 가격에 영향을 줬는데 저기 나와 있는 대체제와 필요성의 관계 같은 걸 물어본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나왔고 저 표 처리해 보셨으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5번 선지가 너무 쉽게 보였을 거고 선생님 쉬워가지고 저는 저런 거 필요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킬러 문제들 대응하는 방법이니까 연습들 하세요. 자, 계속해서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윗글 참고할 때 보기에 가다에 들어간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각국은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 비해 쌀 수요 탄력성은, 자 봐봐, 주식이라는 말을 뭐로 바꿀래? 아까도 나 주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필요성이죠. 자, 필요성이 높으니까 얘는 비탄력적이지. 자, 그럼 봐봐. 쌀을 주식으로 하니까 쌀 수요에 있어서는 뭐라고? 비탄력적이라고. 자동차보다 저렴한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수단의 일부에서 주요, 이것도 필요성이지. 자동차가 주요 이동수단에 비해 자동차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필수지 사치제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 가격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사치제로 가시면 될 것이고 사치제는 안 사버리는 그만 거니까 탄력적이다. 2번으로 가시는 건 어렵지 않았겠네. 자, 그래서 핵심 원리 이해하셔서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 풀면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고3, 9월이 이번에 또 쉬웠어. 여러분 좀 이따가 과제로 나눠드릴 테니까 시간 되는 애들만 풀어보세요. 고3. 자, 35번 간다. A 이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뭔데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판매자한테 중요하다. 뭐 상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쉽네요. 자, 1번 선지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소비자의 소득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팔까? 그런 얘기인 거잖아. 자, 판단해 되시면 어디서 세모? 그러므로의 세모야. 자, 그럼 봐.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야? 수익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잖아.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봐. 지금 A의 이유는 뭐야? 수입 계산 공식이야. 자, 그럼 봐. 수입 계산 공식의
관련된 정보가 1번 소비자의 소득 규모가 아니잖아요. 판매 상품의 문제점이 아니잖아. 봐라. 판매 상품의 생산 원가가 아니라 수입이라는 거야. 매출 원가인 거야. 매출 원가. 4번 되겠죠. 얘는 매출이고 얘는 판매 가격이고 얘는 생산 원가잖아.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 아니라 판매되는 가격 계산하는 데 쓰이는 공식을 준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실 거라고. 자, 그 다음 봐봐. 판매자의 판매 수익과 소비자의 소비주 차이는 없어요. 둘이 같다는 정의를 줬으니까 얘는 기본적인 정의가 되셨으면 맞다는 것도 확인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뭐가 맞고 틀린지를 확인하시는 연습까지 하시라고. 되셨니? 자, 필기 마무리 됐으면은 36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보다가 고복민 김밥에 대해서 알게 됐어. 진짜 고복민 김밥이라는 게 여러분 고복민 아주머니께서 만드셨고 25에 부산의 어디 동네에서 김밥집으로 시작을 하셨대요. 전국이 프랜차이즈가 된 거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 뭐 굳이 서울대에 나와도 뭐 의미 없는 애들은 의미가 없고 의미 있는 애들은 의미 있으니까 이 3년 과정을 잘 버티시고 대입이 다 전문은 아니니까 겪을 수 있는 것들 많이 겪으시면서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센중한테도 저보고 연애도 많이 하시고 일본 여자친구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 겪어보신 다음에 또 인생답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김밥과 영화 관람권의 가격 인상 이후 하루 동안의 수요량 감소를 나타냈대. 자, 그럼 봐. 김밥이 가격 변화율이니까 기존 가격이 2,000원이면 플러스 500원이라고 계산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500원 했더니 수요량 변화분이 20개래. 얘들아, 상식적으로 가격이 500원 인상되었는데 수요량이 늘겠니? 줄었겠죠. 영화 관람권도 역시 마찬가지. 플러스 2,000원 했더니 1,000장 줄었겠죠. 그럼 봐라. 지금 500, 이제 얘를 계산식에 그대로 집어 넣으셔도 되고 상식으로 가셔도 되는데 얘를 직접 계산식에 넣으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됐어? 근데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지금 가격이 몇 프로 올랐냐? 25%. 그랬더니 몇 프로 감소했어요? 20% 감소했지. 저는 그냥 퍼센트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플러스 25% 했더니 마이너스 20%가 나왔어. 자, 반대로 얘는 정확히 20% 포인트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늘었어 지금? 20% 포인트 늘었는데 얼마? 최소 30% 이상이네. 맞니? 그럼 얘가 약 37%? 자, 그럼 47%? 40%면에 자, 그럼 얘가 훨씬 더 많이 줄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고 했죠. 이해됐니? 가격은 더 많이 변화했는데 수요량 변화는 더 적고 가격 변화는 더 적은데 수요량 변화는 더 많았으니까. 됐니? 따라서 이 내용 그대로 정답 5번 선지로 문제 자체는 쉽게 냈지만 어쨌든 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해석을 물어봤으니까 이 정도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